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 대한 자신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출마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한덕수 출마설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와 똑같은 20%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대미 협상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계속 불분명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선 공직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국 일간지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마 선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출마 가능성 노 코멘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그럼 그거를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출마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무조건 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안 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상황이 되면 국민이 불러냈다고 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맞아, 지금은 맞아. 네. 아예 노 코멘트라는 자체는 출마할 건데 왜 자꾸 물어봐. 때 되면 내가 할 건데 이런 얘기하고 다름없어요. 그런데 네. 이분 꼭 출마하셔가지고 망신 한번 당해보셔야 된다. 아.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지금 싹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한덕수하고 나중에 단일화는 거부한다.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이거 선언 안 하면 진짜 배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노코멘트 자체를 출마한다라고 보시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간 보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나 지지율 안 나오면 안 나올 거거든요. 지지율 안 나오면 안 나오면서 내가 언제 출마한댔어? 지금 그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되고 지지율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것까지 본 다음에 3자 대결이든 뭐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결단을 미리 내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머리 쓴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예 뭐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번 승부수를 던진 게 헌법재판소에서 9대0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박살이 났죠. 예, 근데 이제 그 승부수라는 것이 시점이 매우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처분 같은 것이 걱정이 됐다면 18일 이후에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굳이 18일 이전에 했던 것은 이것으로 뭔가 바람몰이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것이고. 그 말은 4월 18일에 그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한 이후에 그렇죠. 네. 그때 지명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됐을 텐데 그쵸. 그게 아니라 네. 그 전에 하면서부터 본인이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주목받기를 붐업을 하기를 했던 게 아니었나. 바랐다. 그리고 또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은 하필이면 또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굉장히 절친한 분을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했던 것도 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18일 이전에 그렇게 임명을 했다가 9대0 가처분 인용으로 완전히 그게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하나의 카드가 더 남아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게. 뭐요? 20일 관세협정. 관세협상. 관세협상. 관세협상에서 성과를 내서 오면 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출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두 개가 이미 어느 정도는 깔려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세협상. 근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어그러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관세협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앞두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또 똑같이 FT가 물었어요.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무역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발끈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언론에서. 그러면서
그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고 대통령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사람과 네.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분 헌법재판관 이완규 지명 그 고난대행으로서 그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게 이완규라는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술친구 이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이 아 한덕수는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기 오래 전부터 사실 경제 관료라든지 홍정욱 전 의원을 영입해야 된다는 말이 국민의힘 정가에 나왔어요. 왜? 본인들이 조기 대선에서 패배할 건 분명하니까 조기 대선 치른 다음에 후보가 됐다가 그냥 바로 떠날 사람이 있어야지 본인들이 당권을 장악해서 지방선거도 공천하고 재보궐도 공천하고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적임자가 한덕수라든지 홍정욱이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홍정욱 그냥 말 그대로 끼워 넣기 했던 거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충수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